역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를 해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바이오플러스와 S&D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일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필러, 유착 방지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상장사 중에서도 보톡스, 필러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죠. 그런 업체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가는 상단으로 31,5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S&D는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조미식품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중은 작습니다. 공모가는 원래 밴드가 3만원에서 32,000원이었는데 밴드 하단보다 낮은 2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장일은 S&D가 29일, 바이오플러스가 27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기업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와 S&D의 수요 예측 결과를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공모를 진행한 그러한 공모주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지표, 수요 예측 비율, 유통 가능 비율,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네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비율은 1220대 1이 나왔습니다. 상위 한 49%,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52.7%입니다. 이거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상위 한 88%,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80.8%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공모가보다 높게 써낸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80%가 조금 넘는다. 이 부분은 좀 양호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상위 34%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좀 저조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80%가 넘는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7.8%에 불과했습니다. 일단은 업사이드는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을 좀 못한다, 확신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락업을 적게 거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S&D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S&D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주요 공모 지표가 저조했습니다. 수요 예측 비율은 173대 1,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57.6%,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로예요.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저조했다. 앞서서 S&D의 공모가가 공모가 하단 밑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종합 점수를 바이오플러스, S&D 각각 매긴 다음에 역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를 해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 지표 종합 점수가 41점입니다. 그래서 100분율로 따지면 61.8%예요. 중간보다 약간 좀 뒤로 밀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S&D 같은 경우는 6점입니다. 거의 꼴등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D가 왜 이렇게 저조하냐?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음식료 기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과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PR을 가지고 공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공모가가 좀 높게 나온 겁니다. 여지없이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수익률이 나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낮으면 무조건 상장하고 나서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61로 나옵니다. 1이 완벽히 똑같이 움직인다. 0은 상관성이 전혀 없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의 그냥 상관성이 있다, 참고할 만하다. 자,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S&D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이 상장 후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젠큐리스, 피플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A 플러스 에셋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가 대비 시가 상승률, 종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균을 낸 값이에요. 살펴보니까 거의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다. 즉 상장하고 나서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수익을 안겨준 공모주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S&D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감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이오플러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의 상장 후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CM생명과학부터 교촌 F&B까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여줬고요. 반대로 HPO부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성과를 보여줬죠. 근데 양호한 성과를 보여준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수요 예측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 1000대 1 이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측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공모가 대비 높이 뛰어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D보다 바이오플러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청약 선호도는 바이오플러스, 그 다음에 S&D 순입니다. S&D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가 좀 높았습니다. 실적은 양호했어요. 하지만 음식료 매출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쪽 업체들을 가지고 와서 평균 PR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공모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 결과에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초과 제출 상단 비율 괜찮았습니다. 단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저조했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이것도 상당히 좀 낮았어요. 공모가 초과 제출 상단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업사이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락업을 많이 가져가진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바이오플러스가 필러 업체들 중에서 수익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적 성장성도 우수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역시나 공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휴젤과 휴메딕스 두 기업의 평균 PR을 적용을 했는데 휴젤과 휴메딕스의 PR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났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휴메딕스와 가깝냐, 휴젤과 가깝냐, 자, 그러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휴젤과 가깝다라고 한다면 공모가 대비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휴메딕스와 가깝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업사이드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이 어느 정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플러스와 좀 유사한 기업들 성과를 살펴보니까 극과 극으로 좀 나뉘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수요 예측 비율이 1000대 1을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따스한 기대감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잘 참고하셔서 청약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